옛날 옛적 무안의 한적한 마을에는 바람의 영혼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바람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 바람의 기운을 느끼며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이 바람의 영혼은 가을이 되면 특히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이는 마을의 추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바람 축제를 열어 바람의 영혼에게 감사를 전하고 다가올 겨울을 무사히 보내도록 기원했다. 이 축제는 무안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몇 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바람의 무용이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참가하는 이 춤은 바람을 형상화한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바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춤을 추는 동안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맞춰 춤서리를 변경하여 바람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러던 어느 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서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닥치고 밤이 되자 이상한 속삭임도 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이 바람이 영혼이 화가 났다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모두 경각심을 가지며 바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원로인 노자는 이러한 현상이 원인을 찾기 위해 오랜 연습생들과 더불어 바람의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그들은 깊은 숲속 바람이 처음 불어왔다는 바위산의 봉우리로 향했다. 봉우리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람의 영혼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바람의 영혼은 노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항상 이 마을을 보호해왔으나 최근 들어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옅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쫓아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나는 이 경고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 노자와 그의 일행은 마을로 돌아와 바람의 영혼이 전한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들은 반성과 함께 다음 날부터는 모든 흥청망청한 행위를 멈추고 자연과 바람의 영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숲을 가꾸고 강을 청소하며 다시금 자연이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도록 힘썼다. 그로부터 얼마 후 마을의 날씨는 평온을 되찾았고 바람은 다시금 부드럽게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영혼과 한층 더 가까워졌고 매년 축제 때마다 더욱 성대하게 그들의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안의 민속신앙으로 전해져 오늘날에도 바람과 자연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에는 무서운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금빛 비늘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숨어 지내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은 태초에 한양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신수였다. 용은 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깊고 푸른 호수에 머물렀으며 그 호수는 한양의 정기를 모아주는 신비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용이 바로 그 호수를 지키고 있던 것이다. 용은 인가와 매우 먼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용산에 나타나 용을 목격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곤 했다. 그들의 이야기로 인해 많은 궁금증과 두려움이 생겨나 사람들은 감히 용산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서움을 모르는 젊은 청년이 용산을 찾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용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청년은 자신의 결심을 굳히고 용산의 호수를 찾아 나섰다. 오랜 탐험 끝에 청년은 마침내 그 호수에 도착했다. 그의 눈앞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푸른 호수에는 은은한 빛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그 저편에서는 금빛비늘 용이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용은 청년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용감한 청년이여,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답했다. 저는 서울의 비밀을 알고 싶어 이곳에 왔소. 전설에 따르면 용님께서 이 도시를 보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용은 조용히 웃으며 청년에게 송곳니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나를 단지 전설이라 여기지만 나는 이 땅의 숨결과 함께 존재하는 수호자라네. 나는 한양이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호수에 모아서 이 도시를 지키고 있지. 그러나 이러한 비밀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네. 다만 나의 존재를 알고 찾은 자에게는 이 도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기회를 줄 수 있지. 그 후로 청년은 삶의 의미와 한양이라는 도시의 깊이를 깨달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대신 그 자체로 서울을 사랑하고 도시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나섰다. 그가 지켜본 한양은 점점 더 번영하며 마치 용이 그리던 미래의 모습처럼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용은 여전히 호수 깊은 곳에 살며 서울이 번영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저 서울의 민속신앙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한 마을에는 용수굴이라 불리는 작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이곳에 물이 항상 넘쳐 흐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신성하게 여겨 골짜기에 사는 용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성스레 제사를 지냈습니다. 용신에 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용 한 마리가 대구의 하늘을 가로질러 날다가 이 골짜기에 자리 잡았다고 했어요. 그 용은 비와 바람을 관장하며 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용을 두려워했지만 용이 농사철마다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태풍을 막아주자 이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용신에게 도움을 청하며 매일 정성껏 기도를 드렸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물도 부족해지자 사람들의 걱정은 더 저망갔습니다. 이에 마을의 한 어르신이 나서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용신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존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시려는 게 분명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신에게 직접 가서 간절히 부탁해보자고 제안했지요. 마침내 마을의 용감한 청년 한 명이 골짜기로 들어가 용신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험난한 산길을 헤치고 골짜기 깊숙이를 작은 호수 앞에 서서 용신의 호수 앞에서 그는 진심을 다해 기도드리고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자 물속에서 은빛 비늘이 반짝이며 거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마음을 느꼈다. 앞으로도 자연을 사랑하고 필요한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 마을은 항상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말이죠. 청년은 마을로 돌아와 용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놀랍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가득 차며 용신에게 감사를 드렸고 그 후로도 매년 용신을 위한 성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구에서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용신 전설을 전승하며 자연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구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내려오고 있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제주도의 한 마을에는 할망당이라 불리는 신성한 장소가 있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그곳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할망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할망당은 바다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마을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이곳에 들러 기도를 드리고 나가곤 했다. 이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이러한 할망신이다. 할망신은 마을을 지켜주고 어부들이 풍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존재로 늘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할망당에서 커다란 제사를 열고 많은 음식을 마련하여 할망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할망신은 이런 사람들의 정성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을의 풍년과 무사고를 약속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춤을 잘 추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그해 제사에서 할망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특별한 춤을 준비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었고 그 열정적인 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할망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바로 그 순간을 축복이라 여기며 경배를 올렸다. 할망신은 춤을 추던 젊은이를 향해 말했다. 너의 정성과 노고의 마음이 움직였구나. 너의 춤은 나를 너무나도 기쁘게 하였다. 바라건대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원을 말해다오. 젊은이는 겸손하게 마을의 안전과 풍년을 소원했다. 할망신은 웃으며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그 이후로도 젊은이는 매년 봄과 가을에 할망당에서 춤을 추며 마을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다. 그의 춤 덕분인지 마을에는 계속해서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할망신의 은혜에 더 많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마다 더욱 성대하게 제사를 준비했다. 세월이 흘러 젊은이는 늙고 힘이 약해졌지만 그의 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다. 그의 후손들 또한 할망신을 위해 춤을 추었고 제사는 더욱 화려하게 발전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제주도의 할망당이 단순한 신앙의 장소가 아닌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살아있는 전설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할망당은 제주도의 문화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무안 지역은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던 곳이었다. 비옥한 농토, 풍성한 어획량으로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번영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한 가지 독특한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람의 신에 관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오랜 옛날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던 시절 바람의 신은 하늘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친절하고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벼가 익어가는 소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통해 끊임없이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바람의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다. 신의 보살핌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신의 제단에 제물을 올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큰 재앙이 닥쳤다. 살인적인 폭풍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 마을의 집들을 부수고 농작물을 뿌리째 뽑아갔다. 바다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 어부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동네 어르신에게로 몰려갔다. 어르신이 말하기를 우리는 바람의 신을 잊고 지냈다. 이제 신의 분노를 달래려면 그를 위한 축제를 열어야 한다. 보호하였다. 어르신의 제안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였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에 휘녀 실린 신의 숨결을 감지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축제가 열리던 날
마을 곳곳에는 춤과 노래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바람의 신을 향해 경의를 표하며 그에게 제물을 바쳤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났고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놓였던 마을은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다. 바람의 신이 그들에게로 귀환하여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무안의 사람들은 바람이 신을 잊지 않고 항상 그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며 살았다. 때마다 열리는 작은 축제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잊지 않았고 바람의 신은 그 마을을 계속하여 지켜보며 그들의 수호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무안 지역 일루인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으며 그들은 바람 소리에 담긴 신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은 여전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